음, 우리가 사람인데 음,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어, 우연처럼, 필연처럼 만났죠. 그럼 만나려면 태어나야 되잖아요. 탄생. 탄생해서 그럼 탄생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양심이 있을까요? 애기라고 했을 때 애기는 양심이 있나요? 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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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안녕하세요. 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카메라를 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잠시만요. 안 살 거니까 다 끄네. 음. 제가 독감이라 3일 동안 못 씻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좀 끄고 하겠습니다. 알겠지. 독감. 이거 독감. 내가 대표로. 고기 대표님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아,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랬는데 다 오셨나? 어, 다 오셨네. 음, 그냥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해본 건데 시작을 이제 할 사람한테.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삶을 선택하진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뱃속에서 잉태해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어머니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탯줄이 연결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잖아요. 지금 세상에 나와서 말도 배우고 뭐 이런저런 눈치코치로 다양한 것들을 배운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태어나는 순간에서 분리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몸에서. 음, 뱃속에 있는 삶과 뱃속 밖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 탯줄을 통해서 분리되면서 실제 태어날 때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리포팅을 보면 분리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음, 태어나기 전의 세상에서와 태어난 세상 바깥으로 이 분리되는 순간에 전두엽에 공포를 처음 느끼게 돼서 그 표현을 운다라고 하죠. 울음을 터뜨려야 돼서 울지 못하면 또 이번 생에서의 삶을 시작을 못하게 되니까 공포라는 도구를 나쁘게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기 위한 하나의 음, 트리거, 뭐 전초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라는 공포를 통해서 삶을 영속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신을 보호하라는 거죠. 그걸 이기심 또는 애기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 고등학교 가면서 도덕, 윤리 이런 과목에서 양심에 대해서 이제 교육받고 또 뭐 지식의 형태로 전달받죠. 그러면 이제 머리로 주입되고 그 다음에 양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를 전달받습니다. 그 이것은 이기심, 애기심, 양심 한쪽의 마음에서 또 다른 한쪽의 마음을
사리분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왜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살아가다 보면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법적인 기준 그런 기준들 외에도 그 기준을 따를지 또는 말지 자신만의 신념을 따를지 신념 없이 누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마음만 품게 되죠. 따라야 한다라는 마음, 일반적인 보통적인 일반론을 지켜야 하는 마음. 그걸 했을 때 뭔가 성취하는 기분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은 나의 기준은 아닐 수도 있죠. 법을 따랐을 때 또는 기준을 따랐을 때 안정감을 주는 반면 내 뜻대로 산 부분에 대한 시간은 많이 쓰진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른이 좀 길었는데 이 이야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서 어,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아이는 이제 살고자 하는 마음하고 다시 죽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모두는 이제 기질적으로 각자의 개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니까. 생긴 모습도 다른 거와 똑같이 마음 씀씀이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럼 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 삶에서 그때그때 하루라는 시간 동안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질문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시대에. 사전적 의미로 양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 양심,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사전적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사리분별을 하는 거에 대한 도덕적인 의식. 이건 이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보편적인 뜻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매 순간에 따라 양심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양심 없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보는 앞에서는 잘 하다가도 누가 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음, 양심 없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가까운 예로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국에 있을 땐 잘 지키다가 유럽에 가니까 다 같이 막 무단횡단 하는 게 문화가 돼 있으면 거기 또 따르게 돼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어, 경우에 따라서 사리분별이 있는 어른들은 눈치껏 하겠지만 그런 환경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됐을 때에는 그런 나라에서 성장하다가 뭐 한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갔을 때 일상에서의 관성에 의해서 음, 싱가포르를 예로 들자면 거기에서 무단 횡단했다가는 뭐 벌금이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을 받게 되잖아요. 즉 우리의 행동과 도덕과 양심은 시공간에 따라서 보편적일 수도 있고 보편성에서 어긋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나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남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랑 양자역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양자를 물리적으로 보면 현대 물리학의 기본 보편 이론이 됐어요. 우린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양심은 비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계라고 해서 고차원적인 세계는 아니고
우리한테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공존하니까요. 그럼 물질계랑 비물질계도 같이 공존하고 있죠. 나에게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럼 몸과 정신을 두 가지 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내가 잘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물리법칙을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물리법칙은 뭐 양자라는 건 퀀텀이죠. 퀀텀. 양자 역학은 원자, 분자 등 미시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의 기본 이론입니다. 양자 역학 이전의 물리학들은 이거랑 대비했을 때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고전 물리학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규모의 거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했어요. 근데 거시적인 규모로 설명을 할 때랑 그 미시적인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한 이론이 없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게 양자 역학인데요. 역학이라는 건 뒤집어 본다라는 거죠. 양자 역학이 처음에 시작됐었던 것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양자라는 건 이제 라틴어로 따지자면은 얼마나 큰지, 도대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다양한 일상의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할까? 하면 될까? 그때그때 다른 수를 우리는 따르고 있어요. 사실 경우의 수는 연역적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많겠죠. 무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대의 수에서 우리는 어떤 갈피를 잡고 삶을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초점을 잡아보자면 그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양심은 양쪽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갈등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걸 정하는 건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기분에 있을 때에 따라서 그 감정의 파도에 따라서 양심 있는 행동으로 밖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너 행동이 왜 그랬어? 라고 묻게 되는 건 결과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나의 생각과 마음. 음, 이러려고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었어. 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 이런 말은 이제 드라마나 어떤 삶의 단편들에 다 녹아져 있죠. 그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성장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꿈을 이루고 하는 과정 중에 양심을 계속 비춰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예전의 삶에서는 양심이 얼마나 작동했는지 오늘 이후에 2023년에는 어떤 양심 있는 행동과 삶을 추구할지 양자적인 관점에서 똑같이 어떤 감정의 파도를 타고 있는지 감정도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듯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도시의 발전도 그렇고. 그 발전을 이루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 예를 들어 건물 하나를 짓는다고 했을 때 저분은 설계에 진짜 진심인지 저분은 시공이 진짜 진심인지 또 어떤 PM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PM 역할이 진짜 진심인지 사람 세상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부분에 대한 공부는 학교에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양심 있게 행동을 했을 때, 아니, 양심 있게 행동한 삶을 살아오고 또 그걸 추구하고 있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양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양심을 따르는지도 조금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수많은 마음의 갈피들을 상대와 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어떤 언어를 품고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감정의 선에서 그 감정과 양심을 놓지 않고 유지하고 갈 수 있을지, 그게 이로운 방향일지, 이롭지 않은 방향일지, 그 찰나 속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양자가 된 물질계와 비물질계가 같은 원리로 하나의 높낮이를 계속 진동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도 실제 탄생하게 되고, 누군가 상상하지 않으면 음, 눈에 보이게 되는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다들 아실 거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자로 만났는데 양심이란 주제를 이렇게 주제로 던져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런 표현을 내 입으로 함으로 인해서 저의 생각과 여태 배워왔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어떤 답을 낸다라기보다 같이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양심 뭐 그냥 아는 건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시 되새김질 해볼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은 그 양심이 따라야 되는 삶을 시작되게 하는 해가 아닐까. 다시 표현하자면 어떤 목표를 주어졌으면 목표를 이루어내는 분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목표를 따를 때 책임껏 하려면 양심을 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 저 그냥 단지 테이킹만 하기 위한 목표라기보다 누군가 되새김질 할 수 있고 따라하고 싶을 정도의 스토리를 쌓는 거라면 양심 없이 이게 가능하겠는가? 양심이 제대로 투영된다면 결과를 논할 때 음, 어떤 허례허식이나 어떤 포장된 말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따른다기보다 그냥 날 것 그대로를 오픈을 해도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스토리를 쌓지 않겠는가, 쌓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영감을 받았던 책이 하나 있는데 사이토 히토리라는 작가를 최근에 소개해 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부자의 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돼서 흘러왔지만 어떤 꾸밈의 형태가 많이 없고 날 것 그대로의 표현들이 좀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어, 저도 이제 양심이 작동을 하죠. 이 책을 읽겠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한 줄이라도 본다. 책을 볼 때 저의 마인드셋입니다. 책을 봐야 한다라는 의무는 없어요. 근데 저와의 약속을 설정해놓고 약속에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 두 가지 양심을 이제 오고 가면서 책을 읽다가 아, 그 양심에 따라서 그 혼을 담은 이야기를 담아가는 그 저자의 그 책을 쓰신 분의 의식의 흐름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참 이 사람은 양심 있이 살았겠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면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양심의 흐름을 따랐을 거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이분 진짜구나. 이분한테 난 배웠으면 반이라도 비슷하게 살 수 있겠다. 라는 의미로 좀 오늘의 발표가 두 선은 없어도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발표를 해봤고, 그럴싸하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잠에서 이제 깨지 얼마지 안 됐지만 제 이야기의 중심은 어, 양심 있는 삶을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다. 요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고 대표님, 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현미 대표님,
마이크 꺼져 꺼져 있으신 것 같아요. 어우, 서재방에 앉아있던 추운데요? 음. 홍 대표님. 네, 이게 오늘 주제에서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봤습니까? 양심이란 단어를 음, 생각해 본 지가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음, 머릿속에서 개념 정리하고 있었어요. 양심이란, 나에게 필요한 양심이란 무엇일까라는, 오랜만에 이런 전혀 새로운 화두를 던져준 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여서, 어, 머리가 막 잘 돌아가느라. 음. 잠이 주말, 덜 깬 상태에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우리 대표님. 예. 저도 홍 대표님 끝났습니까? 이게 네, 음, 이게 저는 영어로 잠시 생각해 볼게 해보니까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무엇이 conscious라 그러더라고요. 컨이 가치고 그리고 사이언스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치 뭐 얻은 것이다. 양심이라는 게 이 하나로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없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는 질문도 정말 크고 많은 것 같더라고. 이 상황마다 다르게 되더라고. 고 대표가 보면 책을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 적을 때는 이렇게 종합하고 정리해서 많이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거기에 상황을 어떤 게 우리가 보면은 잊어버리고 책을 읽게 되더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곡이 될 수가 있다. 책에는 이랬는데 네, 아니다. 그럼 책에 쓰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감정도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어떤 데는 디테일하게 네네, 또 양심이라는 게 이런 게 다를 수도 있다. 다른 것도 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해도 네네,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코칭 처음에 할 때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르다는 것에 출발을 해야지만이 이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음. 네. 이현미 대표님, 오, 일어났네. 와, 젊게 보이네. 머리가 짧았어. 왜 하늘을 보여줍니까? 현미 대표님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요. 어. 이현미 대표님 어제 저번 주에 시계 예, 사주니까 야, 제일 예? 먼저 빨리빨리 잘 일어나더라고. 그렇지. 어, 예. 저번 주에 이렇게 양심적으로 시계를 사줬나? 아, 오락가락하는 그 양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론적으로 선택하게끔 하나의 트리거죠? 모두 있는 방에서 우리가, 시계를 사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바로 이제 선물을 드렸고, 음, 그렇습니다. 현미 대표님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잘 안 돼요. 이제 이야기하면 돼요. 이야기만. 켰는데. 잘 들려요? 아니 또 꺼버려서 두 번 눌려서 한 번만 눌리세요. 오른쪽 밑에 카메라. 카메라 아니고 마이크. 음, 음. 예, 다른 분 됐습니다. 먼저 하세요. 다른 분. 네. 네. 권 대표. 예, 예, 오늘 뭐 이
고 대표가 이리저리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하나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그 사회적인 책임감, 음, 사회성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 네. 태어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애기들은 양심이 없거든요. 방금 전 먹어놓고 1시간 있다 또 울어요. 그럼 자야 되는데. 그리고 전 먹이면 또 똥을 싸서 또 기저귀 갈아달라 또 울어요. 부모님은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애들은 양심이 없다는 게 맞는 것 같고. 양심의 자유 아닐까요? 욕심인가? 양심이 욕심이 됐나? 사회성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좋은 포인트네. 그것도 또 네. 맞는 거네요. 역시 이성이. 이번 대표 예리하다고 보니까. 음, 예,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비 형님, 이혁 대표님, 이업 대표님, 이업 대표님, 옆 대표님 똑감? 똑감에 3일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네, 거의 눈사람 만들다 그랬나? 옆 대표는 이업 대표님 엄청 열심히 사셔가지고, 독감 걸렸네. 예, 어, 그렇지. 열심히 사는 것도 양심이니까, 그지? 네, 열심히 사는 것도 양심인데, 행동으로 이렇게. 겉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맞아요. 결과 없이 내 안에 양심 있는 마음을 품고 사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알잖아요, 우리가. 난 양심을 선택했어, 라고. 혼잣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나하고는. 연배 대표님 이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양심? 어우, 톤이 아니, 좀 재밌었어요. 엄청 사실, 깍쟁이 같았어. 예. 사실 양심? 의문스럽게, 뭐라 그럴까,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인데요. 네, 사람은 이제 좋은 마음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겨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나와 세상에 윤리적인 거와 도덕적인 거, 막 이런 게 복법적인 것들이 있겠죠. 이제 예,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때는 그 양심이 어떤 쪽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조금 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나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거를 살 때, 그 세상에 놓여진 도덕, 윤리, 이렇게만 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죠. 있죠. 있어 그쵸? 왔잖아요. 네, 간간이 있죠. 네, 간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제가 살면서 세상에 아주 피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피해주는 것들. 내가 선택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주는 거는 정말, 양심적으로, 음,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건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게 맞고, 그 음,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살기 위해서는 관계적이었을 때, 관계적인 삶을 할 때, 인간적인 관계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나 옆에 사람이 다 욕할 때 있어요. 네, 이해하지 못하고, 어,
그럴 때는 또 세상에 생각하는 도덕적인 거, 때로는 윤리적인 거, 그걸 벗어나야지 관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양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음, 잣대질 할 때 많거든요. 그쵸. 양심으로. 예. 음,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음, 양심을 한 가지로 갖다, 그 세상과 나는 타협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과 타협해서 자기 자신만이 지켜나갈 수 있는 양심? 저는 신념. 그렇게 봐요. 이제 신념으로 가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 이런 게 그냥 상상해보자고. 제 상상으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꿈속에서도 뭐 하늘을 날기도 하고 뭐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가끔 꾸는 사람 있고 자주 꾸는 사람 있겠지만. 예를 들어, 비현실적인 꿈이 있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롯데타워 같은 거 내가 지금 저기 제주도에 짓겠어? 아니면 하와이에 짓겠어? 이게 말은 할 수 있죠. 그쵸? 진심이 없을 때 이거는 들리지 않겠죠. 근데 어떤 누군가는 저보다 더 뛰어난 시간을 살고 있는 분은 그걸 하겠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신격호 회장님 같은 경우 제가 만나본 적은 없어요. 사회적인 통념상에 그분이 양심을 따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신념 있는 사람은 맞죠. 책임을 진 것도 맞아요. 난 이거 하겠어라는 자신감의 목표가 있었으니까, 이뤘을 테니까. 남들 봤을 때 뭐 대단하다라는 걸 그걸 떠나서 물리적으로 큰 건물을 지은 건 맞지만 그걸 지으려고 하는 그 신념과 상상과 다짐은 본인과의 약속이었겠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책임을 다했을 때 양심 있게 난 행동했다. 나하고의 약속에 대해서 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돌아가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회적인 통념의 기준에서는 신격호라는 사람의 이름을 빼고 제 이름을 투영을 했을 때 그러고 막 돌아다녔다고 쳤을 때 어, 열의 아합은 공격을 받거나 미쳤다거나 뭐 말도 안 돼. 네가 예전에 어떤 애인지 난 알아. 라는 네거티브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진짜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가상의 제가 그걸 신념을 갖고 쭉 한다면 무조건 되는 방향으로 했을 때 롯데타워랑 똑같은 모양의 뭐 그만큼 높이는 아니지만 그런 걸 지었으면 짓겠죠. 한 평짜리에도 똑같은 거 지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양은 뭐 미니어처 됐든. 근데 작다고 또 이제 누구한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건 누구나도 할 수 있지. 라고. 그럼 조금 더 넓은 평에다가 또 똑같은데 조금 높게 지으면서 사람만 있다면 점점 발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통념과 잣대에 의해서 나의 시작을 가로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있어 왔기도 하고. 그럴 땐 양심은 없어요. 할지 말지라는 양심은 내 안에 있는 거지, 외부하고의 대화에서는 이미 나의 편이 안 되어주기 때문에 그들하고의 대화는 일어나지는 않죠. 궁극의 대화는 내가 할지 말지에 대한 내 안의 감정의 파도랑 대화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때 어느 한갈피를 잡았을 때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인 걸 내가 What do you want 하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작은 확신과 신념이 들어오면서 내 땅 작은 한 평이라도 확보를 해서 나 짓겠어 보여줄 거야 라고 누군가는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은 양심과 연동되어 있고 양심은 또 신념과 연동된 것이 아닌가. 책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답이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이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포지티브한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네거티브한 것도 같이 있어요. 우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솔직해야 되더라. 자기 마음에 남에게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마음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에서 이 말을 원래는 양입니다.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좋은 것만 보통 이게 바른 것만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바르게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항상. 그게 이제 우리를 묶이게 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게 맞아. 하고 이게 왜 싶은 일을 하게 못하게 하는 거야. Yes, yes. 우주의 원리가 어. 원래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겨울이 있으니까 맞아요. 봄이 오는 거고 음, 추우니까 따뜻한 게 있는 거고 맞아. 네. 그 상황에 맞아서 우리가 옷을 어떤 데는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어떤 데는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아니면 벗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말로 이렇게 네거티브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어떤 면은 양심에 대한 중심을 잃는 거거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불만을 할 때 저도 그걸 몰랐었는데 요즘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그리고 또 다 이유가 그래서 있을 착한 겁니다. 사람들이 못 사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못 사는 거라고. 아니, 착한 사람 중에 잘 사는 분 많아요. 제가 만나게 해드릴게요. 맞아. 착한 사람들은 그 양심을 그런 음, 도덕적인 거에만 묶이거든. 그럴 수 아까 있죠. 그 회장님이 말한 그런 개념이 들 들어가 있어. 기존 사회가 만들어온 프레임 안에서 살죠. 맞아요. 맞아. 그 착한 틈이 사람들이. 있거든. 나답게 살 수 있는 그 그렇지. 틈이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그렇지. 믿거든. 왜? 기준을 그렇지. 따르면 어. 편하잖아. 누가 하라는 대로 하면 편하니까. 음. 편한 걸 선택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나답게 이런 살지 이야기를 하고 못하게 돼요. 같이 하면은 이게 같이 플러스가 됩니다. 음흠. 혼자 하면은 자꾸 이게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저도 맞습니다. 생각을 겨울엔 또 지금 다 막 이업 대표도 감기가 들고 이게 몸도 아프고 이 활동량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항상 봄에 했던 걸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가 음, 지금 부동산도 지금 겨울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 마음은 근데 봄에 했던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하고 지금 상황하고 일치가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버렸네. 어? 뭐가 나갔어요? 이현미 대표 가버렸어요. 양심 있다. 이거 홍 대표 그 멋지게 꾸며놨네요. 크리스마스 어, 분위기 나게. 네, 우리 매장이에요. 멋지게. 음, 사람들 많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파티하러. 아, 네, 크리스마스 때 스테이크 먹으러 많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때. 그러니까 그것도 광고가 괜찮네. 크리스마스 때는 스테이크를 먹자. 그지? 네. 네. 인스타에 요즘 올리서 그랬나? 그 날씨가 눈이 많이 왔어요, 거기는? 어, 정말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 오늘 아, 토요일 5일간 한 음. 60cm, 70cm 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왔어? 네,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그런 적이 없던데, 어, 지금. 이게 올해 눈이 좀 많이 왔는 것 같더라고. 지금도 이면도로는 눈이 쌓여 있어요. 뭐, 체크를 하지 그래. 못해요. 당국에서. 서울이 작게 왔네, 눈이 그러니까. 서울은 좀 그렇구나. 음, 그제도는 아예 안 왔어요, 거기는. 음, 선생님 거제도에 계세요? 아니, 이제 이야기도 듣지, 그제는. 이제 눈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언제 홍 대표 뭐 서울 올라오나요? 우리 1월에 가지 않을까요? 1월 달에? 네. 1월달 신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못 본 것 같더라고. 신년에 하여튼, 얘기 잠깐 할까요? 네?
신년의 이야기. 예. 네. 1월 달에 이제 설이잖아요, 설. 달력을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음, 어. 1월 달. 1월 달 신년회를 설 지나고, 그죠? 27일 또는 28일. 28일 어떨까요? 장소는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현미 대표님께서. 28일 어떨죠? 저는 그때 괜찮습니다. 구정이면 언제지? 구정. 21일부터 24일까지고, 23일이 설날이네요. 아니, 네. 22일이 설날이네, 22일. 22일 설날이고, 음. 설 연휴 끝나고 그 주에 이제 토요일로 하면, 우리 아자가 하는 겁니까? 예, 아자 송년회죠. 아자 신년회. 작년에. 좋습니다. 이현미 대표님께서 좋다고 음, 다 초대해서 같이 보자고 음. 따뜻한 마음 주셔서 신년회는 그럼 요번 주에 또 보자 그래도만 수요일인가? 수요일은 그 뭐 음, 지축에 음. 그거 이제 설계하는 거 구체화 회의하는 거 날짜로 수요일 잡혔고요. 그렇습니다. 신년회 공지는 별도로 할게요.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연미 야, 연결을. 예를 들어 양심 얘기하다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는데 홍 박사님 얘기 듣다가 눈이 엄청 연미 대표님, 왔다고. 28일 지축에서 하는 거예요? 지축? 아니면 아니 행신? 28일은 그 이원재 교수 만나는 미팅 날짜고 다음 달 28일은 우리 신년회 1월 28일 뚜띠쿠치나, 행신에서 뚜띠쿠치나 말고 지금 프로메사. 이현미 대표님한테 장소는 얘기는 할 거예요. 얘기 들어서 공지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인지하면 될 것 같고. 양심 얘기하다가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왔다 갔다 예, 합니다. 예. 이현미 대표님 들어왔습니까? 안 들리네. 네, 예,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배터리가 나갔습니까? 어저께 너무 피곤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치르고 예, 아직 뻗어가지고 충전도 못 시키고 어, 그래서 지금 충전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핸드폰을 많이 돌렸네요.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아까 그 우리 고 대표님 얘기했듯이 그 착한 사람들이 그 윤리와 이런 거에 좀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이런 게서 못 살아요. 보이는 이게 것들은 자기 그럴 수 있죠. 신념보다는 거기에 묶여 있었거든. 그 프로그래밍 그렇게 돼서 그래요. 어. 길들여졌지. 그렇지. 그래서 적당한 이기주의가 잘 산다 그러잖아. 행복한 일시적으로는 이기주의자. 예, 그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책이.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사람이 참 괜찮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에 분석한 결과 맞아요. 분석하기가 사람은 너무 좋거든. 음, 진짜 법 없이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못 살아, 그죠? 못 살아요. 그럼 때에 법은 따라서는 그 세상이 뭐냐죠? 생각하는 윤리, 도덕,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신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와의 타협, 그다음에 타인들의 그런 생각들, 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을 철저히 이렇게 끊어내야지. 결국 잘 산다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단어, 양심, 뭐 이런 큰 단어들이 얼마나 묶이게 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 대표님이 양심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게. 잘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고 그렇지. 대표님이 얘기하는 자기만의 생각, 혼자만의 힘, 뭐 내면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다 혼자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그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해야지. 양심도 나누면 작아지잖아요. 서로 나누면 작아지고, 혼자 먹으려면 커지고, 이렇게. 그 이제 이론을 잘 모르는 거지. 요즘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더 이제 잘 양심. 아시라고. 요즘 트렌드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는 양심과 음, 그냥 일반 삶에서 사는 양심에 지키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양심을 지키는 게 맞아. 애들이 신념도 없잖아. 근데 그것도 없으면 세상이 무분별해지겠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이 좀 요즘 힘드니까. 어려워만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아니 그런 부분에서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렇죠. 네,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이럴 때 내 너 마음의 그렇게. 중심을 잡고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고. 제가 아무튼 이제 또, 연결해서 얘기 드리자면 아자가 우리 멤버가 다 소중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치? 내가 양심 있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들이거든. 맞아요. 아무튼 그럼 오늘도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게 기분 좋게 또 하루 일주일을 시작해 봅시다. 이게 올해 마지막 주인이래요. 이게 요번 지나면 이제 12월 1일 날, 1일 2023년도에 우리가 다시 만나겠네. 그러네. 진짜 참 다 가버렸네 이제. 이현미 대표님 올해 막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그죠? 네, 다들 열심히 달렸죠, 뭐 다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업 대표는 독감이 걸려가지고, 어이구. 아무튼 그럼 아자 구호하고 우리가 마치는 거로 할까요? 네, 이현미 회장님 대표님. 해주세요, 오늘은. 예? 회장님이 해주세요. 내가 하자고요? 네. 고 대표님 어디 담배 피러 갔나? 고 대표님, 뭐야, 어디 밖에서 지금. 어디 밖입니까? 어디입니까? 담배를 또. 그럼 아자 구호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아자, 하자, 가자. 하자, 하자. 한 겁니까? 아자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 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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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이업 대표님 괜찮습니까? 네.